달 전쯤에 그리스 사태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요즘 그리스가 조용합니다. 조용한 거는 뭐 달리 조용한 게 아니라 그리스의 시리자의 차프리스 총리가 치프라스입니까? 치프라스 총리가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항복했으니까 독일에 메르켈한테 조용한 거죠. 뭐 항복하고 난 뒤에 뭐 더 보도할 게 있겠습니까? 자, 그리스 상황을 보면요. 현재 그리스 GDP는 이 위기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4, 5년 전보다 75%, 즉 4분의 3밖에 안 됩니다. 1인당 GDP도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27%, 청년 실업률은 절반쯤 50%쯤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가요 2,520억 유로의 자금을 유로로부터 받았는데 EU로부터 그중에 70%는 빚 갚는데 이자 갚는데 썼죠. 실제 쓸 돈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가 긴축을 하고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재정 흑자를 내어서 유지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는요 앞으로 갈 길은 비전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은 확정된 겁니다. 근데 뭐 복지가 뭐 파퓰리즘이다 비판한다고 한국의 좌파들은 그리스 복지는 상류층에 집중되어서 그렇지 파퓰리즘은 아니다 어쩐데요. 그리스가 딱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GDP 대비요 복지 지출이 EU 평균이 29.4%인데 그리스도 29.1%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스웨덴 같은 나라 흉내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하 경제의 규모는요 독일은 13.7%인데 그리스는 24%가 넘습니다. 제가 볼 땐 그리스 지하 경제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해요. 통계 잡히지 않는 상류층의 지하 경제가 더 많을 겁니다. 자, 정세 없는 복지는 판을 치고요. 제조업의 비중은 5.7%고 해운업과 관광업이 90%랍니다. 자, 이런 그리스가 과연 지금 빚 갚고 이자 갚고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입해서 재정이 흑자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초긴축을 하라고 EU가 요구하는데 시리자의 치프라스가 까불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뒤에 불똥이 다른 나라로 이제 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당 중에 재미 본 정당, 재미 안 본 정당이 이제 생기는데요. 피 본 정당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겠습니까? 감 빠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라는 시리자 비슷한 급진 좌파 연합 정당이 얼마 전에는 이제 연말 총선에서 집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1월달에 여론조사에서는 21.1%로 89석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에서는 15%로 41석, 즉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시리자의 고무대가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선동을 해왔는데 그리스가 까불다가 시리자가 완전히 항복하는 모양을 보고 우리도 저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그리스 짱나겠다 조심하자 해서 스페인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데모스는 스페인에 시리자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스페인은 그리스가 아니다라고 이제 차별화를 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리자와 치프라스를 갖다가 찬양하던 사람들이요. 정치 참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제 뭐 거기 전문 뭐 40대 30대인가 그렇죠. 총리가 하고 있죠. 란치 총리인가요? 근데 이 사람은 벼락을 또 맞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EU를 갖다가 버릇을 고쳐가 바꿔야 된다. 그리스가요. 이 다음으로 EU에 대해서 반항심이 극심한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좀 뺐다간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프랑스나 독일만 못하지 않았는데 요즘 우리 경제 사정이 좀 안 좋다고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 시다발이나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리스가 국민들 정서가 굉장히 뺐다게요. 과거에 리라로 돌아가자 옛날 이탈리아 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데 이 편성에서 젊은 그 한마디로 대중의 기호에 편성하는 그런 젊은 렌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EU를 내가 바꿔놓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그리스가 EU한테 깨지는 걸 보고 뭐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또 이 렌치 총리 저것도 못 믿겠다. 저 말 함부로 하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탈리아가 EU를 한마디로 손을 좀 봐서 자기들 방향으로 한번 수정시켜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총리의 말이 이건 불가능하겠다 하고 하면서 이 사람 지지도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재미를 보면서요, 급속하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 정당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 LE입니다. 말대로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르펜,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여기에 총재였죠. 근데 요즘은 딸 마리 르펜이 이 아버지를 이어서 당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 정부는 그리스를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EU에 안 나가도록 하자는 온건한 입장이었고, 독일의 메르켈은 저거 딱 우리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리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 독일 입장대로 가버렸거든요. 자, 프랑스는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그 EU에, 원래 EU에 대한 안을 만드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1, 2차 대전 때 프랑스 근처가 전쟁터가 되면서 초토화되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프랑스는 또 역사적으로 나폴레옹도 뭐 마지막에 뭐 2번 크게 깨졌고 전쟁을 잘 못해요. 뭐 문화나 먹고 노는 걸로는 뭐 세계적으로 한가닥 하는데, 전쟁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뭐 전쟁에서 크게 이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기 싫어서 EU 만들자 하면서 독일이 이제 동서독이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통일될 국면이 되니까 독일한테 옵션을 걸었죠. 유로존 EU 만드는데 독일이 우리하고 같이 앞장을 서면 우리가 통일을 묵인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통일을 한 겁니다. 프랑스의 묵인하에. 그래서 우리가 두목이다 이런 입장에서 항상 EU 따둑거리고 어쩌고 해왔는데, 이번에 독일이 그리스에 대해서 세게 나가니까 프랑스 입장이 머쓱해졌죠. 근데 프랑스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 터널에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북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가 아프리카 중동에 제일 많았죠. 엄청나게 불법 이민자들이 프랑스로 옵니다. 이 프랑스에 온 사람들이 보니까 프랑스가 보다 영국이 더 살기 좋다. 일자리도 있고 가면 하루에 만 원씩 실업자 수당도 준다. 난민 신청을 하면. 영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유로 터널, 그러니까 그 터널에 그 화물 트럭이 가고 또 이게 뭡니까 차가 가고 하는 그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 터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 60km 되는 보불 해협에, 거기에 이 터미널에 이민자들이 지금 한 열흘째 몰려 들어가지고 그 터널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사망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한마디로 아비규환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프랑스가 창피한 일이죠. 프랑스에 왔던 불법 이민자들이 프랑스보다는 영국이 낫다. 일단 프랑스로 오는 것은 프랑스가 난민이나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좀 관대합니다. 근데 먹이 살릴 형편은 못 되죠. 프랑스 나라도. 요즘 파리 가보면 엉망이라고 부릅니다. 불법 이민자들로요. 그래서 이 프랑스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프랑스 안에서 애국정선 극우정당, 즉 EU 응아버리고 하지 말자.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다 내쫓아버리자. 그리고 우리 독자적으로 이 프랑스만의 전통을 갖고 살자. 그리고 뭐 히잡을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쫓아내자. 기독교 뭐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프랑스의 이 독자주의를 가는 극우정당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득세하고, 그럼 백인 와스프 국가를 다시 돌아가자. 자, 유럽의 곳곳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가요, 여러 나라 정당들을 갖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